네, 안녕하세요. 미드금쪽입니다. 23년 4월 7일 유튜브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. 어제 나스닥 음봉 마감했습니다. 결국에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왔어요. 다음 주 CPI 발표가 있는데, 안녕하세요. 다음 주 CPI 발표가 있는데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올 듯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의 흐름도 나빠지지 않고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어쨌든 나스닥은 지금 상황에서는 좋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그 정도로만 보시고 비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백업부자, 예, 안녕하세요. 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갈 때 전체적으로 흐름은 크게는 올라갈 거지만 조정은 주면서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그 이후에 분명히 조정은 있었지만 엄청나게 큰 조정은 없었어요. 다만 이 자리에서 이 모습이 7일선이나 1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한 번은 정리라고 가야 된다, 또는 비중을 줄이고 가야 된다 얘기를 드렸고,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모습이 비트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. 물론 이런 횡보만으로 상황이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. 제가 근데 여기서 상황이 나아졌다고 얘기를 드렸던 거는 대부분의 알트들의 자리가 151선보다 151선 또는 31선을 지지해주는 모양이 많이 나왔습니다. 거기서 더 빠지면 저번 여기일 때 자리와 똑같아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빠질 것 같다, 그래서 상황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으니 비중을 좀 늘려서 매수해보자 했고, 그때 추천한 코인들이 밀크, 엔진, 이제 아크 등등등 여러가지가 있었죠. 그 중에서 밀크는 저번 요 자리에서 추천했던 마스크 네트워크와 같이 여기서 추천했던 밀크는 똑같이 100%를 갔습니다. 이런 마스크나 밀크처럼 100%로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 오면은, 이런 자리 또는 여기 이탈하는 자리 오면은 과감하게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. 결국 신념을 지킨 거잖아요. 자리를 이탈했다는 것 자체가, 여기서 이탈했다고 해서 제가 비중을 줄이거나 완전히 다 매도한 것 자체가 신념을 지킨 겁니다.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매수를 하더라도 팔 땐 팔고 가야 된다. 안 그러면요, FTX 때도 어땠습니까? 이 자리에서 이거 안 팔고 가면 여기서 과연 사람들은 이걸 보고, 이 모습을 보고 이거 과연 상승이 올까?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거 과연 하락이 올 거라고 예측을 했을까요? 예측 못하죠.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11선과 7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팔았을 겁니다. 그렇죠? 여기서 팔았어요.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? 상황을 좀 지켜봤겠죠. 계속 상황을 지켜보는데 위에 151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팔고 다시 올라갔어도 151선이 있어서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 했겠죠. 그럼 저희는 요 FTX 하락에 이것을 피할 수 있었겠죠. 심지어 피했고요. 이런 모습 때문에, 지금의 이런 매매법 때문에 이런 걸 피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지금의 저희의 매매법이 중요한 자리를 이탈했을 때 비중을 줄이는 것, 또는 중요한 자리를 이탈했을 때 완전히 나의 포지션을 다 한번 정리하는 거, 이런 매매법, 이런 신념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런 FTX 사태, 갑작스러운 하락 피할 수가 없습니다. 벌어들인 돈 그대로 반납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언제나 이런 것들이 모양이 형성됐을 때는 신념대로 비중을 줄이고 또는 자리를 한번 정리하고 가는, 꼭 그런 게 필요합니다. 어쨌든 그래서요, 그 이후에 다시 자리가 괜찮다고 판단돼서 비중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은요, 또 다음 주가 CPI라고 했죠. CPI 발표할 때쯤 되면 31선이 한 요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. 그죠? 이대로만 간다면 여기까지는 올라올 것 같은데, 그러면 하락을 한번 줄 수 있습니다. 그렇기에 지금에서는요,
추가로 무엇을 산다기보다는 기존에 산 것이 팔리면 조금 그대로 나머지 분할로 매도해서 들고 가고, 그거 외에 안 오른 녀석들을 추가로 조금씩은, 그러니까 새로 뭐 지금 돈을 추가해서 사거나 이러진 마시고, 그냥 뭐 예를 들어 제가 엔진을 샀다. 엔진을 여기서 또 추천했잖아요. 그럼 지금까지 올랐으면 뭐 20% 이상일 텐데, 그럼 20%니까 내가 반을 팔았어요. 그럼 그것에 대해서만, 그거 가지고만 매수를 하라, 그 말씀입니다. 지금 뭐 워낙 가지고 있는 비중은 그대로 두시고, 요거를 익절한 금액으로만, 지금 아직 안 올라간 애들, 뭐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스토리지 보면 아직 이 정도 갭이 있잖아요. 요 정도 갭, 그거를 익절한 금액으로만 좀 매수를 해라.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게 해서 들고 갔다가 여기서 또 매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, 물론 뭐 괜찮다, 나는 그냥 뭐 견딜 수 있다 하신 분은 뭐 그냥 하셔도 상관없어요. 어쨌든 전체적인 그림은 상승의 그림이기 때문에, 큰 흐름이 비트가 여기서 옆으로 눕다가 31선에 닿거나, 또는 한번 CPI 발표 때 한번 셋 이렇게 쫙 살짝 쏟았다가 반등하면서 갈 것 같거든요. 그때 가면 그 다음은 이 5천만원대 목표가 5천만원대입니다. 얘네가 5천만원 쪽으로 날아가기 시작하면, 지금 보시면요, 뭐 리퍼리움이라든지 캐리 프로토콜, 시아, 엠블 이런 애들 날아갑니다. 순간 깜짝 놀랐네요. 날아갑니다라고 했더니 뒤에 애플워치에서 네라고 대답을 해가지고, 비스비가 네라고 대답해가지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. 네. 뭐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도 뭐 좀 추천을 해드리자면, 엔진은 출발했죠.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분할로 매도하는 자리고요. 그나마 아직 못 간 거 스토리지. 이유가 또 있습니다. 이게 뭐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, 빗썸이나 업비트에 보면요, 지금 오르고 있는 애들의 공통점이 좀 있어요. 예, 감사합니다.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, 저장성 코인이나 웹3, 그 다음 NFT 이런 애들이 올랐습니다. 이거 흐름 매수나 테마 매수 하시는 분들은 바로 눈치챘을 거예요. 울트라, 이 친구도 제가 추천했었는데, 이 녀석도 보면은 NFT 테마에 속하는 녀석이거든요. NFT 테마에, 이 빗썸을 모바일로 보면 테마가 정확하게 나뉘어 있어요. 더 보기 편하실 건데, 그쪽으로 보면은 이제 핸드폰으로 보면 얘도 NFT고 엔진 NFT죠. 네, 이렇게만 봐도 밀크 NFT죠. 베이직 어테이션 웹3죠. 그러니까 지금 순환매로 조금 오르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다.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간 애들로 굳이 따지자면 스토리지, 이 친구도 웹3 저장성에 속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갭 상승은 일단 있다. 기본적으로 이 정도. 550원에 한 15% 되겠죠? 이 정도면 15% 대략적으로. 네, 이런 상승 갭이 남아 있고, 또 NFT에서 갑자기 미친듯이 올라가는 친구 왁스도 남아 있습니다. 진짜 이 100원 단위라서 틱대기를 진짜 미친듯이 하는 자리긴 한데, 이런 애도 올라가면 한 방에 이렇게 갈 수 있어요. 매집이 안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매집도 너무 잘 돼 있거든요. 왁스 얘도 저번에는 많이 못 갔지만 요번에는 여기 120원까지는 일단은 120원, 또는 지금 여기 저항대죠. 115원대. 예, 1차 지금 108원대는 여기 걸렸잖아요. 여기는 걸렸고, 여기서 지금 뺑뺑이를 돌리고 있는 모습이 좀 더 갈 수 있는 듯한 자리에 있어요. 그래서 120원까지는 볼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덤 프로토콜도 사실상 뭐 NFT나 이런 쪽에 좀 속하긴 하는데, 게임파이 쪽이긴 한데, 저도 샀는데요, 확 죽어버렸어요. 그래서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. 얘는 그냥 정리를 할까 고민 중에 있어요. 올라갈 수 있는 자리긴 하나 힘이 좀 부족해 보여서 일단 고민 중에 있고요. 뭐 이런 아직
올라가지 못한 아이오타 이런 친구도 있고, 엠블, 비트코인 골드, 아발란체. 그러니까 지금 NFT나 이제 이런 걸로만 보면은 시아코인 이 친구도 괜찮죠? 시아코인도 아직 안 갔어요. 웹스 저장성이니까요. 그리고 이제 얘네가 끝나면 NFT 웹3가 끝나면 보통 그 다음은 예전 같았으면 DID로 흘러갔었습니다. 메타가 DID 신원증명 뭐 이런 쪽 애들이잖아요. DID 누구 있냐면 시빅, 메타디움, 뭐 메디블록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 쪽으로 흘러갔었어요. 흐름이. 이번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NFT 저장성, 그다음 뭐 DID, 그다음 다시 또 뭐 디파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매가 돌아왔거든요. 근데 물론 매집이 잘 돼 있고 위치가 괜찮은 애들 위주로 가겠죠.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순환매를 하는 겁니다. 그 지금으로 봤을 때는 NFT나 웹3는 이제 어느 정도 애들 전체적으로 상승을 360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상승을 지금 거의 다 와가고 있다. 하지만 아직 좀 더 요 갭이 남아있기 때문에, 특히나 이 저장성과 웹3 쪽엔 갭이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노려볼만 하다. NFT도 얘네 끝나면 그 다음은 이제 아직 안 간 친구들, 뭐 DID나 결제 코인들 이런 애들 위주로 좀 볼만하다. 그래서 좀 찾아보면서 그런 애들을 노리면서 가는 겁니다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코인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. 굉장히 오히려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얘 가면 얘 간다, 이게 훨씬 쉽습니다. 그리고 코인판이나 코인리스에 나오는 호재들은 이미 애들이 다 해쳐먹은 애들이에요. 물론 그것 따라 또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미 한번 싹 해먹고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뉴스에 반응해서 너무 사할 필요는 없습니다. 물론 아직 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집이 너무 잘 돼 있는 바닥에 있는 애가 뉴스가 나오면 그런 건 좋을 수 있는데, 내가 이미 뉴스가 나와서 봤는데 이미 좀 올라와 있어요. 뭐 가령 예를 들면 리플 제가 뭐 여기서 좋다고 했었는데 이후에 상승이 나왔잖아요. 근데 리플이 670원대 한 이쯤에서 기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어요. 소송에 대한 기사가 엄청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. 그럼 뭐합니까? 그때 고점이었는데. 도지코인 제가 말했죠? 도지코인 이때부터 얘기했잖아요.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. 뭐라고 하면서 올라간다고 했어요. 일론 머스크가 또 이 털면서 올릴 거다. 100% 이 털었잖아요. 결국엔 트위터 도지로 바꾼 다음에 그러면서 올렸잖아요. 근데 그때가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? 그때 고점인걸. 이미 올려놓고 뉴스거리 다 나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런 뉴스에는 너무 반응하지 마시고 미리 선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. 미리 선점하는 거는 코인 차트의 모습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. 차트에 이미 그런 게 다 녹아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차트를 보는 거예요. 매일매일 나아지는 차트를 어제 본 거 또 보고 어제 본 거 또 보고 오늘 보면 좀 달라져 있거든요. 어제 본 거 또 보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위드 이 친구 정말 사람 애간장을 녹이는 녀석입니다. 31선을 계속 지키면서 가고 있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안 가요.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안 갑니다. 중간중간에 매집도 있고. 위드 얘도 비싸면 좀 괜찮은데 타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건지 잘 안 가요. 어쨌든 30선을 이렇게 미친듯이 유지해주는 게 수당 적다. 마치 이 모습이 제가 유이코인인데 40% 먹여드린 아모코인과 똑같죠? 유이인데
유해제빔 나올 거라고 여기서 얘기 드렸었잖아요. 30일 지지해주는 모습이 기가 막히다. 정확하게 1.4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. 여기서 이 모습 보고도 1.4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더 들고 가라 그랬죠. 그래서 1.4원에 걸어두신 분은 다 팔렸을 거고, 이거는 제가 유해제빔이 나올 수 있으니까 분할로 팔라고도 안 했어요. 다 팔라고 했습니다. 그 이후엔 완전히 이제 해소가 되기 때문에. 그러니까 보십시오, 완전 지금 바닥으로 내려갔죠. 그래서 이런 것처럼 차트를 매일매일 좀 봐주시고, 매일매일 보면서 매일매일 추적하고 매일매일 따라갈 줄 알아야 됩니다. 그래야지 남들보다 빠르게 살 수 있고, 남들보다 미리 자리를 선점해서 남들이 살 때 우리는 파는 겁니다. 그러지 않으면 남들이랑 같이 사고 남들이랑 같이 팔고 손해만 계속 보는 거예요. 그러지 않으시려면 귀찮아도 매일매일 저녁에 한번, 아침에 한번, 중간에 볼 필요도 없어요. 그냥 장이 마감되기 직전 한 1시간 전부터 해서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저는 그게 좋다고 봐요. 굳이 뭐 하루 종일 볼 필요도 없고, 뭐 빗성 같은 경우에는 12시 장이 마감이니까 그 전에 뭐 11시부터 봐도 되고요. 업비트 같은 경우는 9시가 마감이잖아요. 그러면 이제 8시부터 보는 거예요.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. 그 습관만 잘 들여놔도 괜찮다고 봅니다. 코인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꼭 둘러보시고, 코인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얘들의 전체적인 흐름이 나와요. 아, 이 라인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켜주고 있구나. 가령 예를 들면 150일보다는 전부 다 지금 위에 올라타 있고 30일선은 다들 지켜주려고 하는구나. 왜 그럴까? 뭐 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. 비트의 흐름을 볼까? 비트 흐름을 봤더니 이 녀석이 좀 옆으로 누우려고 하나 보네. 30선 지켜주는 거 보니까. 이게 옆으로 누우려나 보구나. 알트들이 자리를 지켜주는 거 보니 이게 횡보할 것 같다. 뭐 이런 식으로,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. 횡보할 것 같다. 근데 최근에 봐서 이들이 펌핑했다 바로 단기에 털어먹는 거 보니 횡보를 하는데 CPI의 결과를 안 좋게 보고 있는 건가? 단기적인 하락이 올 수도 있겠구나. 그래서 단타성으로 조금씩 털어먹는구나. 그래서 윗꼬리가 많은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구나.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매일매일 보는 게 중요합니다. 이런 윗꼬리들 성장하자마자 바로 털어먹는. STP도 여기서부터 얘기 드렸잖아요. 스텔라 코인도 제가 120원대 말씀드렸고, 여기까진 들고 가면 좋겠다. 360 정확하게 360 맞고 떨어졌습니다. 하여튼 뭐 오늘도 똑같습니다. 150보다 위에, 360보다 밑에, 또 그리지만 31보다 위에 있는 애도 위주로 매수하시고, 1차 매도가는 361선 근처 부근에서 전 저항대가 있다면 그 근처에서 매도를 하시고, 분할 매도 하셔도 됩니다. 분할 매도 하셔도 되고 다 파셔도 되고. 저 같은 스타일은 분할 매도 하긴 하는데, 뭐 엔진을 예를 들면 360 근처인데 전 저항대, 뭐 지금 자리 같은 데서 분할 매도 하셔도 되고 다 파셔도 되고, 파는 거는 각자 알아서 본인의 입맛에 따라 알아서 하시고, 일단은 저 같은 스타일은 분할 매도, 그 나머지 두고 갑니다. 그리고 시장이 안 좋아지면 그때 던지는 거예요. 어쨌든 이점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많이 먹을 때 많이 먹지만 적게 먹을 때 적게 먹는, 그냥 평균 정도 먹는다 보시면 됩니다. 어쨌든 그런 매매법을 전 합니다. 그렇게 정리를 하자면 이런 모습, 150보다 위에, 360보다 밑에, 하지만 31보단 위에, 차트의 이평선이 7일선, 11선, 31선이 위로 이렇게 이렇게 돌아있는 애들을 매수해서 10% 정도 먹는 자리다. 이런 자리에서 먹어야 된다.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뭐가 좋다? 스토리지도 나쁘진 않다. 스토리지 베이직 아직 좀 더
상승 갭이 요만큼은 남아있다. 오늘 밤에 오를 수도 있어요. 얘는 해외 코베나 이런 데서 상장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업비트에만 있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는 추가로 상승해서 올라갈 수 있다.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. 앞전 매집도 잘 돼 있고, 야 아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마어마하죠. 전 여기서 일단 반을 팔고 나머지 반만 들고 있는데, 여기서 진짜 어마어마합니다. 올린 걸 그대로 뺐어요. 아무튼 오늘도 방송 보시느라 고생하셨고,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비트의 시황, 모습, 그리고 앞으로의 예측 이런 것도 참고 많이 하시고, 오늘하고 내일하고 또 달라질 수 있어요.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꾸준히 봐야 된다. 네, 그 말입니다.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.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아니죠, 내일은 주말이니까 주말 동안 푹 쉬시고요.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. 들어보겠습니다.